자, 오늘 할 거 1번. 오늘 뭐 한다고 그랬죠? 연립 방정식이다 라는 친구를 할 건데, 일단은 우리 맨날 하는 단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자. 이게 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어감에 따라서 되게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이긴 한데,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단어를 보세요. 무슨 단어가 들어갔죠? 연립입니다. 연립이다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겹쳐보자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겹치는데 그럼 누구를 겹치겠어? 누구를 겹쳐? 식을 두 개를 필요로 하면서 그 식 두 개를 겹치는 거죠. 근데 어떤 식이에요? 그러면은 함수식이다 라는 친구가 최소한 몇 개?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겹쳐봤더니 뭐가 생기더라 라고 얘기하면 이제 연립이다라는 단어가 겹쳤을 때, 그러면 이제 연립이라는 단어가 보이자마자 우리는 만나는 점이요, 즉 교점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요. 그런데 이 교점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함수식이 두 개라고 하셨죠? 그럼 식 두 개를 쓰세요. 자, y는 fx, gx는 y, 이러고 두 개를 쓰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뭐 한다고요? 겹친대요. 그랬더니 뭐가 생긴대? 교점이 생긴대. 그럼 어딘가의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겠지. 그렇잖아? 그럼 만났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y좌표예요. y좌표. 그러면 내가 이 둘을 뭐 하고 싶어? 연결하고 싶지. 맞아요?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이죠. 내 두 개의 함수가 똑같아. 누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았을 때 그때의 누굴 찾는 거? x좌표를 찾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울 것도 뭐예요? 연립 방정식이지. 그러면 잠깐만 얘들아, 우리가 이전에 뭘 배웠어요? 이전에 근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바로 전에 2차 함수와 x축 간의 위치관계,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위치관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2차 함수, 여기다가 1차 함수를 줬어. 그리고 등호 처리를 했지. 그럼 그 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연립했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운 거나 마찬가지지.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자, 근데 왜 이걸 또 따로 띄어서 배웁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배운 식은 1차하고 2차, 즉 1차 함수, 2차 함수가 있겠지. 그럼 연립을 할 때 이렇게도 연립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연립할 수 있겠어? 이렇게도 연립할 수 있겠어요? 그쵸? 또 어떻게도 연립할 수 있어? 이렇게도 연립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래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총 몇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3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순서는요, 당연히 1번, 2번, 3번의 순서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1차와 1차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차식과 1차식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죠? 1차 함수와 1차 함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두 개를 얘기해봐. 하나는 y는 fx는 mx 더하기 n이다 라고 얘기하고, y는 gx는 ax 더하기 b다 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두 친구를 뭐예요? 겹쳐요. 그러면 뭐가 생겨? 등호가 생기시겠지?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얘하고 얘를 놓고 봤을 때 mx 더하기 n은
ax 더하기 b라고도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쪽 애들 일로 이사시켜가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딱 내려오면 x는요 아직 미정계수라 모르긴 하지만 어떻게 됨을 느낄 수 있어요. b-n을 n-a로 나눴다라는 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시지?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개수가 뭐 0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 그럼 우리는 이 방식을 알죠? 맞아요? 자, 이 방식을 알죠? 이 방식은 뭐예요? 얘와 얘의 y좌표가 동일합니다 라고 해서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같다라고 놓고 푸는 얘는 이름하여 등치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풀다가 또 몇 가지가 있냐면 1차와 1차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등치법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가감법, 즉 더하고 빼가지고 라는 겁니다. 이 가감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식을 풀 때 여기 보시면 x라는 주인공과 y라는 주인공, 즉 변수가 두 개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변수가 두 개인 거를 이쁘게 포개놓고 실수배를 통해서 한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하고 얘 두 가지의 식이 있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식들인데 근데 걔네들에서 x, y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여기서 생각. 나 구할 문자 두 개고 식도 몇 개야? 두 개니까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겠지. 그러면 여기를 보셨을 때 세 가지 방식으로 풀 텐데 일단 가감법이다 라는 친구를 볼게요. 자, 일단 가감법이다. 그리고 이 친구를 가장 많이 써요. 가감법. 자,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식에 둘 중에 하나의 실수배를 통해서 주인공 하나를 죽여버리자라는 가슴 아픈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하고 3이 있고 y가 있는데 얘는 부호가 둘 다 플러스 얘는 뿔 마니까 나 여기다가 전체 두 배를 하면 여기 있는 y와 여기 있는 이 y가 같아진다라는 거 느낄 수 있겠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1번씩 여기에 2번씩이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1번씩에 곱하기 2를 하셔가지고 더하기 2번씩을 하면 뭐 한 거야? 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식을 써볼까? 4x 더하기 2y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y는 5가 되니까 두 식을 이쁘게 포개놓고 뭐 하시면 돼? 더하시면 7x는 더해서 없어지고 누구야? 7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x는 1이네요. 그럼 y는 누가 되겠죠?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y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게 누구야? 가감법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대입법이에요. 대입법. 이름만 들어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대입하고 싶잖아요? 그쵸? 이름만 들어도. 제가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산수를 막 해서 x값 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 노가다예요. 초딩들도 이거 가르쳐 놓으면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내가 강조하는 거 계속 뭐라고 강조하죠? 글자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풀어야 되는지, 어떤 길찾기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시는 그 고등 사고 방식이 필요합니다. 고등학생이니까 그러죠. 자,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문자가 다 겹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너는 2고 3이고 나는 1이고 2y니까 네가 제일 이뻐. 그리고 목적은 똑같아. 한 새끼를 죽여야 되거든. 죽여야 돼요. 왜냐면요. 왜 죽여요, 선생님? 그러면 자, 난 이거야. 여기 XY, 여기 XY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XY는 몇 개나 들어가? 다 들어가지. 어떻게 다 들어가요? 이 식을 만족하는 XY는 열나 많잖아. 얘도 뭐야? 열나 많지. 나는 그 중에 동시에 얘를 만족을 시키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시키는 애를 찾고 싶다 이거야. 그러겠죠? 자, 그러면 그걸 찾기 위해서 문자 두 개가 움직이는 건 난 용납 못하니까
1번식을 이렇게 정리할게. 그리고 주어진 요 y 값하고 여기는 y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으니 나는 2번식에다가 뭐라는 거야? 말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누구입니까? 5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전개해보세요. 누가 되겠죠? 7x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는 넘어가면 또 5 더하기 2니까 x는 또 한 번 7이다. 그래서 x 값이 1이면 또 y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발음에 주의하세요. 등치법이에요. 아시겠죠? 등치법. 등신법 이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등자가 무슨 느낌이니? 같다는 느낌이겠지. 그럼 누가 같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 같아요? 그러면 누가? 그럼 누가 같아? 기준이 있겠지. 누가 같아? X가 같겠어? Y가 같겠어? 같은 게 누구야? 여기서부터 아까 날개 써가지고 계속 같은 게 누구야?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등호 처리했죠? 두 가지의 식을. 그쵸? 그쵸?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 있는 내용물 요 친구가 같다라는 소리야? 아니면은 요 친구와 요 친구가 같다는 소리야? 그치? 겉모양, 외부에 보이는 모양이 같은 거니까 Y가 같은 거지. Y가 같았을 때 그때 누굴 찾는 거? X를 찾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라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단하면서도 못 잡더라고. 자, 그럼 같아요. 누가? Y가. Y가 같아요 라고 넣으면 누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X를 구해 라는 게 가장 여기서의 메인이에요. 봐봐. 가려봐. 뭐가 보이니? 방정식이지. 방정식의 목적은 뭐예요? 근 찾자. 근이 누구야? X잖아.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보자. Y. 그럼 Y가 같아요? 그럼 Y는 또 한 번 마이너스. 자, 날개 생기시겠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시겠고요. 자, 넘기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3x 마이너스 5는 Y 날개 생기실게. 그 다음에 여기들이 뭐예요?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잠깐만. 거의 엇비슷한데? 서로가 서로의 짝퉁 같은 느낌이죠. 그렇잖아. 요것도 이제 사르륵 없어지게 되면 양변이 2배 해가지고 또 가는 느낌으로. 그럼 이게 뭐야? 등치법, 가감법, 대입법이 뭐 서로 다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인 건 누구? 가감법 기억하세요. 자,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 1번에서 1차의 연립을 배웠죠. 근데 이 1차라는 친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하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누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직선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뭐 잘 모른다고 해도 중학교 때부터 직선은 그려와서, 자, 한번 또 쓸게요. 야, y는 fx가 너 만약에 mx 더하기 n이야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요거가 누구죠? 기울기라는 거 알죠? 요게 누구예요? 절편이라는 사실은 아시잖아요. 요거 두 개 갖고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야, 너 다른 식 좀 갖고 와볼래? 라고 얘기해서, 그래, y는 gx라고 얘기하고 ax 더하기 b를 갖고 왔어. 자, 얘네들은 지금 미정계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들아, 우리가 윷놀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윷을 탁 던졌어요. 윷놀이가 뭔지는 아시죠? 윷을 던졌을 때 4개니까 탁 던졌을 때 얘네들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근데 2개만 볼게요. 그 2개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탁 엎어질 수 있겠지, 땅바닥에. 그렇잖아. 그쵸? 맞아요? 던졌는데 진짜 똑바르게 일직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솔직히 적죠. 그거 딱 던졌는데 얘네들이 찰싹 붙어가지고 떨어졌어. 이런 경우도 있어 없어? 잘 없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뭐야? 뭐 요렇게 비스듬하게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비스듬하게 떨어졌을 때 연장선을 긋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
근데 만약에 정말 특수한 경우 두 가지였지. 방금 얘기한 게 일직선으로 올곧게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연장선을 그어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겠지. 그 다음에 정말 특수한 경우로 딱 붙어서 떨어졌어. 그럼 얘네들 이제 뭐야?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쵸? 한 몸으로 되면은 다 만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근이 또 몇 개 되겠어? 계속 만나니까.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근 또는 해의 경우 말고 여기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경우가 생겨요? 특수한 경우의 해 또는 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또 구분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특수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더라. 뭐 하더라? 일치하더라. 또는 뭐 하더라? 평행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방정식이야 원래 만나는 점 찾아주세요 라는 목적이니까.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치하는 경우는 다 만나, 다 돼. 그래서 근이 무수히 많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친구를 앞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간단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평행한 경우는 근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자, 이 근이 없다는 이제 우리는 또 뭐라고 쓰면 돼요? 불능이라고 쓰면 돼요. 얘는 지금 뭐만 줬어요? 니네의 타이틀만 준 거야. 이 상황에서. 그럼 얘네인 거를 우리가 보고 니네 부정이야 또는 불능이야 또는 한 점에서 만나 라는 걸 판단해 줘야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러면 이 부정이야 불능이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위치관계를 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위치관계를 뒤에서 또 직선의 방정식에서 설명을 한 번 더 할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쓰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우리 둘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럼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은 상상해봐. 상상해. 좌표 평면의 기울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인 직선은 몇 개나 있니? 엄청나게 많지. 맞아요? 기울기가 같으면 계속 뭐예요? 같은 기울기로 가니까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절편이 같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으면 일치죠. 그럼 어디로 가? 근이 무수히 많다.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이 달라요? 안 만나겠네? 일로 가겠지. 평행하니까 불능이다. 자, 기울기가 다르다고 생각해봐요. 기울기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편은 신경 쓸 필요 있을까요? 굳이? 없겠죠. 왜냐하면 연장선을 그려보면 어딘가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기울기, 자꾸 기울기, 그건 뒤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나갈 거고 이제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볼 거예요. 식을 두 개 드릴 건데 자, 보세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입니다 라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 두 개 보이시죠? 어렵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선생님, 그러면 1차 방정식 두 개를 주셨어요.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기울기와 절편을 생각하면서 보려니까 그러면 요렇게 분수처럼 그어봅시다. 분수처럼 그어봐. 분수처럼 그었을 때 요 애들만 지어봤어요. 이렇게. 누구만 남겼다는 거야? 개수만 남겼다는 거지. 그러면 개수를 남겼을 때 그럼 분수가 요렇게 생긴다라는 것쯤은 우리 알 수 있지 않니? 그쵸?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두 친구와 뒤에 있는 두 친구를 가만히 봤을 때 우리 생각을 해볼까? 선생님 문자로 쓰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써줄게. 1, 2, 3 2, 4, 6 이렇게 썼어. 보여? 그럼 지금 얘와 얘의 B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로 동일하다라는 거 느낄 수 있겠지.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잠깐만 너 이거 잠깐 지워봐.
자, 이제 여기다 뭐 쓸 거야? 나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과 2x 더하기 4y 더하기 6은 0을 썼었을 때, 자,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해서 가감법을 쓸 거야. 그럼 이제 y를 죽여야 되겠지? 뭐 편한 애 하나 죽인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2를 곱해주세요 라고 한 순간 2x 더하기 4y 더하기 6은 0이니까 빼봐. 그럼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똑같네? 그렇잖아. 그럼 똑같은 두 개의 직선, 똑같은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있으면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근이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맞아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다시 밑에를 봐볼까요? 1차 방정식 두 개를 이쁘장하게 포개놓고 얘와 얘가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뭐가 된다고? 일치가 된다고. 일치가. 그럼 살짝 틀어볼게요. 자, 얘와 얘와 얘의 비가 다 같으면 무슨 일치라고 얘기했지?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 와서 생각해봐. 여기까지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기울기가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럼 여기 6분의 3 얘네들은 누굴 얘기하겠지? 절편 얘기하겠지. 그럼 얘와 얘의 비가 다 같다면 기울기의 비도 같고 절편의 비도 같으니까 일치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얘를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절편이 벌어지게 되겠죠? 기울기는 유지된 상황으로. 그럼 얘네들은 뭐가 돼? 여기가 같지 않다가 되시겠지. 그럼 평행이야 일치야? 평행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우리는 근이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하죠. 그럼 여기서 팁이잖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가감법을 썼을 때 당연히 한 놈의 실수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배를 했을 때 여기와 여기의 비가 동일하다면 일단 누구라는 거야? 일치 또는 평행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누굴 가지고? 절편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된다. 일치인지 평행인지는. 그 다음에 만약에 애초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했어. 그럼 얘는 생각할 것도 없죠. 그쵸? 아예 다르니까 뭐 굳이 일치냐 평행이냐를 볼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여기가 같으면 일단 누구 생각해라? 일치냐 평행이냐 생각해라. 여기가 다르면 그런 거 논할 가치도 없다. 보자꾸나 얘들아. 자, 2차니까요. 2번이니까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름하여 연립 2차인데. 그럼 이 2차는 아까 1차보다 조금 더 다양해지는 게 뭐냐면 타이틀이 2차이기 때문에 경우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1차와 2차에 연립이 있을 수 있겠고 2차와 2차에 연립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리고 그 두 친구 중에서 큰 친구를 이름 따서 얘기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나는 1번과 2번이라는 걸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얘들아 생각해 볼까? 1번이라는 친구는 간단해요. 왜냐면 생각해 봐봐. 선생님, 네가 y는 fx라는 2차를 만약에 a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c라고 쓴다면 너는 앞에서 계속 배웠으니까 이거를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그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너한테 야, y는 gx라고 이름을 짓고 너는 mx 더하기 n이야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너도 직선을 그릴 수 있지 않겠어?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나는 연립을 해서 근찾자라는 목적은 두 개를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얘하고 얘를 딱 봤어. 가감법으로 쓰면 얘는 1차인데 2차 있는 친구를 어떻게 갉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드릴 수도 없지. 그럼 가감법은 탈락이야. 맞아? 되겠어?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가감법은 안 되니까 뭐 하는 게 좋겠어? y는 잡고 가는 등치법 쓰는 게 편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등치법으로 대수적으로 풀기 전에 잠깐 보자 이거예요. 자, 색깔 따라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2차식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가 등장하실 건데 뭐 얘도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얘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써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시죠? 안 만나요. 그럼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나시는데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시죠.
만나는데 몇 점에서 만나시죠? 2점에서 만나시죠? 오이씨, 판별식 생각이 막 확 나면서 이제. 근데 판별식은 뭐예요? 근의 유무, 그리고 실근의 개수를 판별해주는 친구잖아요. 나는 뭐 하는 거야? 값을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 등호 처리해서 등치법으로 풀어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2차와 1차가 나왔어.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교점이, 잘 봐요. 교점이 누구예요? 여기가 만약에 A, B라고 얘기합시다. 이 상황에선 하나 나온 거죠. 맞아요? 자, 만약에 여기 입장에서 A, B, C, D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교점이 몇 개 나온 거예요? 2개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 1차와 2차를 연립해서 나오는 근은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죠. 몇 개일 수도 있어요? 2개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 그럼 얘네들은 풀이가 끝났어. 뭘로 풀면 된다고 그랬지? 등치법. 더블 캐스팅, 더블 주인공이니까 둘 다 변수고 둘 다 동등합니다. X, Y 둘 다. 그리고 그거 싹 치우고 옆에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 써있어요?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2차라는 거지. 그럼 잠깐만. X, Y는 두 분 다 동등하신데요. X만 2차일 일이 있습니까? Y도 2차일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뭐예요? 선생님, 얘네들은 X, Y 둘 다 1차시죠. 근데 얘네들은 X, Y 둘 다 2차일 수도 있고 X, Y 둘 중에 하나가 2차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방금 전에 쓴 거는 Y는 이라고 썼으니까 X가 2차라서 등치법이 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Y가 2차라면 어떻게 되겠어? X는 이라고 해서 정리해가지고 대입하는 누가 또 필요해? 대입법도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어요. 자, y는 x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은 4예요 라는 걸 썼어.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이고 얘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두 개를 연립하는데 이게 등호가 성립합니까? 이걸로 등치법으로 성립 안 하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니네 성립 안 하니까 나와 내가 똑같지. 또는 x와 x가 똑같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산해서 x값 y값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즉 내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3년 동안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면 수학적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신기하게. 수학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공대에서 이제 가면 다시 그걸 획득하십니다. 새로 배우는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3년 동안은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일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내년에 가르칠 때 제가 가슴 아파하지 않게 제발. 가슴 아파하지 않게. 2학년은 됐는데 얘들아 이게 중요해요.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걸 배워. 근데 지금 함수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이 뭐예요? 날개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구조적으로 다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함수라는 친구가 딱 있어. 앞에 접두사가 바뀌었어. 그래도 뭐 함수라는 기본적인 본질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그럼 이제 여러 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야. 그럼 함수를 잘 알고 있으면 추가돼도 크게 문제되지 않잖아. 새로운 것만 배우면 되니까. 근데 내 머릿속에 함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이중고죠. 새로운 것도 배우고 함수도 배우고. 그럼 남들보다 시간이 2배, 3배 더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럴 때 이제 빡세게 시키고 아무것도 모를 때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세뇌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습관이 들면 나중에 편해져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징을 보셔야 되겠는데 답이 없죠?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방식, 가감, 대입, 등치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감법으로 만약에 한 놈을 죽여주세요 해서 그냥 x제곱을 죽여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남아서 어떻게 구할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이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지금 딱 간단합니다. 여기서 드러나죠. 나는 연립방정식이 지금 기본적으로 문자 2개, 식 2개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면 그게 풀려지는 메커니즘은 문자 하나를 없애자 이거야. 즉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문자를 줄여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풀이의 목적이에요. 그럼 문자를 줄이려면 x든 y든 완벽하게 하나를 없애야 된다는 건데 가감법을 쓰든 대입법을 쓰든 등치는 좀 힘들겠죠. 뭐 아무튼 다 쓴다고 했을 때 문자가 줄어요? 안 줄지. 왜? 여기서 무조건 얘를 죽여도 x, y가 남고 얘를 죽여도 x, y가 남잖아. 얘를 죽여도 x, y가 남잖아. 그럼 목적에 위배되지. 문자를 줄이다라는 거. 그래서 문자를 어떻게 줄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 이 문제를 딱 보고 느낀 게 야 잠깐만 응? 너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인수분해가 오케이 나는 상황이라면 네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어? x-2y 곱하기 x-3y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였어요? 고차방정식 풀 때 A, B, C는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러면 그 또는 뭘 얘기한 거야? 상황 구분을 얘기한 거였어. 야, 생각해봐. 얘들아, 동시에 x는 2y를 만족하면서 x는 3y를 만족하는 친구가 있니? 있죠. 0.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x는 2y가 되면서 동시에 x는 3y가 되는 친구들은 없죠. 그럼 생각해봐봐. 너는 인수분해가 되면서 뭘 남긴 거야? 상구를 남겨준 거야. 근데 되게 좋은 상구가 되는 거지. 왜요? x는 2y인 상구와 x는 3y인 상구니까 상황이 얘일 때. 근데 얘는 뭐야? x는 2y야? 그럼 y 대신에 x 대신에 2y를 넣게 되면 x가 없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겠지. 어허. 자, 저기를 가볼까요? 어떻게 되겠어? 4y 제곱이죠? 맞죠? 그 다음 뭐 2y 제곱이죠? 6y 제곱이죠? 8y 제곱이죠? 그럼 나오는 게 뭐예요? 8y 제곱은 56이니까 8, 7에 56. 그럼 y는 누구 나와? 뿔마 루트 7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겠지. 그럼 y가 뿔마 루트 7이니까 어떻게 돼? x는 뿔마 2 루트 7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뭐야? 2 루트 7, 루트 7, 마이너스 2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두 가지의 근이 나왔잖아 지금. 맞아? 근데 얘를 봐봐. x는 3y예요. 3y니까 뭐야? 9y 제곱, 12y 제곱, 14y 제곱이 나오시겠지. 그럼 난 여기에서 14y의 제곱이 56이니까 y는 누구야? 2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겠어? 그럼 y가 2가 나오는 경우나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는 x는 뭐가 되죠? 3배를 해줘야 되니까 뿔마 누구다? 6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겠지? 그럼 근이 총 몇 개 나온 거야? x, y 한 쌍의 근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다라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얘는 x, y 고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억 문제와 니은 문제의 차이는 너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렇게 풀어고 너는 인수분해가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풀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억식에서 문제를 풀 때 배웠어요. 인수분해가 된다면서요? 인수분해가 되는 맛집이라고 찾아왔는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또 나와야 돼요. 니은의 선택지는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라는 걸 느꼈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라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어쨌든 목적은 뭐야? 둘 중에 하나의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꿀 수 있게 노력해라야. 어떻게든 두 식을 가지고 1차식을 끄집어내라 이거야. 왜? 대입법 쓸 거니까.
근데 여기선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땐 테크트리가 두 가지로 건너갑니다. 상수항을 소거시킬 수 있으면 상수항을 소거시키고 최고차항을 소거시킬 수 있으면 최고차항을 소거시켜라 라는 두 가지의 테크트리로 갑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두 식의 가감법을 이용해서 상수항,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곱하기 4를 해서 상수를 없애면 뭐가 되는 거야? 이쪽이 0이 되는 새로운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상수항을 소거시키고 걔네들이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 근데 인수분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줘야 된다고 그랬지? XY의 곱에 있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네들은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상수항 소거시켜 보니까 XY 곱해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야? 여기 3x제곱, 여기는 x의 제곱이니까 이번엔 가감법, 여기에 3배를 통해서 최고차항을 소거시키면 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차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문제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XY 항이 없어요. 최고차항 소거든 상수항 소거든 그럼 어디로 가? 상수항 소거로 갑니다. 그러면 3x제곱 3x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6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뭐예요? 빼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뭐가 되겠어요? x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누구 되겠어요? 마이너스 y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누구예요? 2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여기서 만들어진 1차식은 이제 내가 주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키포인트인데 이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는 대입법 써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요? 네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세요. 일로 가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로 가보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지? 맞아? 자 그럼 여기로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했던 거 다시 좀 지워볼까요? 내가 원래 누구였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2였죠. 이렇게 된다는 거 느낄 수 있겠니?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2잖아요. y는 x 마이너스 2잖아요. 자 그럼 대입합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배 x 마이너스 2는 2니까 자 가볼까요? x의 제곱 더하기 x죠. 마이너스 4 넘어오면 또 마이너스 6 되시죠? 인수분해 되는 거를 강하게 확신하셨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친구하고 다시 한번 결합하셔서 x가 마3일 때 y는 누구야? 마5가 나오시겠고 x가 2였을 때 y는 0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요 상황의 한 세트 근 xy 근 요 상황의 한 세트 이렇게 두 세트의 근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봅시다. 또 두 가지의 상황이 주어졌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2차와 2차의 연립을 보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x, y 곱해항이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타겟으로 노력할 건데 상수항에 붙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상수항 속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마3이네요. 그럼 이 책에다가 뭐 하시면 돼? 곱하기 2를 전체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0x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은 마이너스 6이고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뭐 하시면 돼? 빼실 건데 아래에서 위를 뺄 겁니다. 아래에서 위 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 6x의 제곱. 그치? 더하기 x의 y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누구야? 0이다 라는 식이 나오시겠지. 자 그러면 내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 3이요, 2요, 그 다음에 1이요, 2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쓰면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3x 더하기 2y 곱하기 2x 마이너스 y는 0입니다. 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기억 문제하고 동일한 상황이 왔지 지금.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시키면 이제 여기서 나온 식을 가지고, 근데 기억과 살짝 틀린 점은 기억은 단독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나머지 한 식에 대입을 했다면 얘는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애니까 둘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돼요. 대입할 때요. 아시겠어요? 대입할 때 아무 데나 가도 돼요. 단 계산이 좀 편한 걸 가는 게 이득이겠지. 요게 조금 편할 것 같으니까. 그럼 얘도 이제 뭘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서 상구를 남겼죠. 3x 더하기 2y는 0이니까 y는 이라고 할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인 상환과 y는 2x인 상구로 나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대입하면은 선생님, 얘들아 봐봐. 대입하면 또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니까 여기서 x값 2개 나오겠지. 여기서도 y값 2개 나오겠지. 여기서도 또 x값 2개, y값 2개 나오시겠죠? 총 몇 쌍의 해가 나올 수 있어요? 4쌍.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서 구하시면 되시겠죠. 선생님, 이 문제 손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y는 3-x니까 1차식이 그냥 대놓고 주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y는 해가지고 뭐예요? 대입법으로 갑시다. 그러면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고 풀면 되잖아요. 인정, 좋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학이란 걸 공부하면 당연히 앞에서부터 계속 왔기 때문에 연관성이다라는 걸 빼놓지 않을 수 없겠죠. 그쵸? 자, 그럼 연관성이란 걸 봤을 때 뭐냐면 이거야.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구지? x, y 값들을 찾고 싶지. 그러면 x, y라는 친구가 나한테 존재하는데 나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아? 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 얘는, 자 얘들아, 선생님이 주목 문자라고 얘기해서 주인공을 강조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주인공이 x, y가 되시면 맞아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 x, y가 해당하는 근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그 근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따로 계신다. 히든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히든 주인공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y보다 더 위에 계신 거지. 지금은 x, y가 주인공이지만 그럼 얘네들을 근으로 만드는 히든 주인공이 어디 계셔? 라고 얘기하면 이제 등장하실 거예요. t라고 등장하실 건데 문제는 근이 몇 개짜리죠? 2개짜리죠. 그럼 몇 차 방정식이겠어요? 2차 방정식이겠죠. 그러면 우리를 근으로 갖는 히든 주인공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 기발하다. 히든 주인공. 야, 이건 또 올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원래 여기 입장에서는 주인공. 근데 일로 오면 우리는 이제 근 역할하는 히든 주인공. 그러면 얘를 전개해 볼까요? 그럼 당연히 아시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많이 했으니까 얘네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익숙한 친구들 나오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합과 곱을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내가 두 개의 합과 곱을 안다는 건 이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고 그때 근은 t가 됩니다. x, y를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봐봐. 여기에서 x, y를 구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또 x, y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그러면 또 이제 합곱 나왔잖아.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내가 5라며. 그치? 그럼 내가 3이니까 3, 3은 9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2가 된다는 거 아니야. xy 곱이 2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내가 2야. 내가 3이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이니까 t는 누구야? 1하고 2가 된다는 거겠지. 맞아요? 그러면 t는 1하고 2가 되는데 그 t는 x, y를 근으로 잡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선생님, x가 1일 때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x가 2가 될 때도 있겠지. 그렇잖아. 근이 xy 이렇게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y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2가 되고 여기서는 뭐가 돼요?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 둘 한 쌍, 얘네 둘 한 쌍에서 총 2쌍의 해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인정할 수 있겠어? 히든 주인공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름을 그대로 얘기 안 해서 이름 다시 얘기할 텐데 x, y의 자리를 바꿔도 식은 동일하다라는 거 느낄 수 있겠죠. yx, y제곱, x제곱 이러한 친구들은 식이 자리 바꿔도 동일한의 대칭식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대칭식. 이 대칭식의 단점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 y는에서 대입법으로 풀 수 있는데 내가 앞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성을 강조하느라고 근 두 개 할 때 식 만들기로 갖고 온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연립방정식 얘하고 얘의 근이 해가 같대요. 잠깐만.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x, y 값과 얘를 만족시키는 x, y 값이 뭐 한다는 소리죠? 같다라는 소리겠지. 그럼 나는 얘네 둘을 연립해보고 얘네 둘을 연립해봐서 해를 비교해 볼 건데 문제는 나 여기하고 여기에 각각 뭐가 있어요? 미정계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노력해 봅시다. 선생님 연립해 주세요. 1차와 1차니까요. 선생님 우리는 가감법 쓸 수 있겠죠? 똑같으니까 가감 쓸 필요 없고 그냥 뭐예요? 빼주면 되겠죠. 그럼 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a-1 x 맞아요? 이건 없어지고 나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죠. 그러면 x라는 친구가 a-1분의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가질 겁니다. 인정?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a-1분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y는 얘 빼기 3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a-1분의 라고 좀 길게 쓰신 다음에 마이너스 2 빼기 3이니까 통분해서 올라오면 3a 플러스 3이 붙겠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다 라고 y값 구할 수 있겠니? 그러면 얘네 둘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한다 라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리한테 3배 해주세요. a-1분의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지금 분모가 똑같은 상황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1. 걔가 누가 나온다는 거야? 13이요. 계산해서 얘네들 곱해서 올리게 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는 13a 마이너스 13입니다. 넘기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16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넘기세요. 그럼 뭐가 돼요? 16, a는 누가 되는 거죠? 8. 그러면 a 값이 누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분의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그 a 값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죠. 여기에 2분의 1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시죠? 2분의 1 대입하면 얘도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시죠? 그러면 뭐예요? 1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니? 그럼 x 더하기 y는 b니까 x 더하기 y는 5. 그래서 b는 또 누가 되는 거야? b는 5라고 얘기해. 어차피 지금 우리 1차니까 뭔지 몰라도 직선이 뭐가 생긴다라는 거야? 4개가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4개가 같은 애를 갖는다라는 건 교점이 무조건 하나. 맞아요? 그럼 잠깐만. 우리 둘만 가지고 먼저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둘이 같은 애를 가지면 니네 둘도 같은 애를 가질 거야. 그럼 우리 둘이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더 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가볼게. x-y는 3이고 3x 더하기 y는 13이야. 두 개를 더하면 4x는 16이니까 x는 누가 나왔지? 4. 아까랑 똑같은 x값 나왔죠. x가 4니까 y는 누가 나오죠? 1. 그럼 b값이 바로 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5가 되죠. 그 다음 4a-1이니까 4a-1은 4a는 2. 그래서 a는 누가 나와요? 2분의 1입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연립을 했는데요. 오직 한 쌍의 해, 그러니까 한 세트죠. x, y 하나를 갖도록 하는 양수값을 구해주세요. 자, 선생님, 연립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죠?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대입법. 자, y는 2x 플러스 a니까 2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의 제곱은 24. 인정? 자, 그럼 이제 까볼까요? 6x의 제곱 더하기
4 a의 x 더하기 가로 열고 a제곱 마이너스 24는 0까지 됩니다. 문제 될 거 있나요? 없죠. 나는 이제 이 친구의 근을 구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구해요? a가 있는데 못 구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네가 근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한 쌍만 나왔으면 좋겠어. 한 쌍이라는 건 지금 나는 여기에 한 쌍? 잠깐 나 x 하나. 그럼 여기서 이제 x 하나 구하면 여기서도 이제 y 하나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가 나오는 상황의 a 값. 하나. 판별식으로 가야 되겠죠. x 값이 2개 나오면 돼요? 안 되죠. 하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야, 6, 4, 14요? 이게 144가 되겠죠. 이게 뭐가 나와줘야 돼요? 0이죠. 그럼 a제곱이 72지. 8, 9, 71이가 6루트 2겠죠. 그럼 a는 뭐가 나오겠어요? 6루트 2. 선생님, 2차예요.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을 쓰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보자마자 저는 깨달았어요. x, y 항에 있으니까 인수분해의 가능성은 열어뒀는데 상수항이 있으니까 안 되겠죠? 어디로 갑니까? 상수항 속으로 가주세요.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뭐라고? 문자의 개수를 줄여라. 자, 여기다가 3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y의 제곱은 15. 밑에 식에다 5 곱합니다. 10x의 제곱 더하기 15xy 더하기 5y의 제곱은 15. 두 개를 빼시는데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7x의 제곱 더하기 21xy 플러스 14y의 제곱은 0이죠. 7로서 묶일 수 있겠지. 그러면 7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2y의 제곱은 0이죠.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저는 지금 7 안 날리고 간직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7 안 날렸어. 이게 방정식이라 그런 거야. 만약에 여기가 y면 7 날리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선생님 저 보자마자 인수분해 가능? x 더하기 2y는 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x는 마이너스 2y. x 더하기 y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y라고 해서 대입법을 쓸 수 있는 상황 두 개를 구분시켜 놨죠? 그럼 이 x를 이제 여기 또는 여기에 여기가 좀 편해 보이네요. 대입하면 y값, x값 총 몇 쌍이 나와요? 4쌍이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계산은 직접 하실 수 있겠죠? 선생님 뭐 1번에만 똑같네요. 다른 상황은 아니네요. 보자마자 뭐 할 수 있어요? x, y가 존재하고 상수항 존재하니까 너한테 곱하기 2 해서 빼면 인수분해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이 문제풀이는 뭐가 되겠어요? 상황을 판단해 보니 상수항 소거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1차식을 끄집어 내주세요 라는 목적을 가진 겁니다. 2번은 안 풀게요. 여러분들 이제 갖고 있으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더라? xy의 자리를 바꿔도 일정한 식은 대칭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대칭식은 뭐가 되죠? 히든 주인공이 있는 식으로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아 곱합 xy 더하기 2배의 x 더하기 y는 0이다라는 게 있고 나 통분해봐. xy분의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5다라는 걸 알고 있어. xy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래. 야,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이거는 뭐 대입해서 하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얘들아 봐봐. x 더하기 y는 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2분의 1 xy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면 요것 좀 와볼까? 선생님 이 식을 다시 써볼게요. xy분의 나는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이 친구의 제곱은 뭐가 돼요? 4분의 1의 xy의 제곱이다. 마이너스 2xy다 라고 쓸 수 있겠니? 근데 그게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5다라는 거지.
그럼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2xy를 곱해서, 근데 나는 4xy 한번 곱해볼래요? 그럼 4xy를 곱해서 가게 되면 xy 없으면 4 곱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겠죠? 여기 위에다 쓸게요. x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8x의 y라고 쓸 수 있겠죠.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실수 마이너스 10xy가 되시겠죠. 인정? 그쵸? 동의하십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xy의 제곱 더하기 2 xy는 누구야? 0이니까 xy다라는 곱의 친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 xy 플러스 2는 0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x 곱하기 y가 나올 수 있는 친구가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는데 문제에 뭐야? 니네 0 아니래? 니네 0 아니래? 그럼 내가 누가 되는 거야? 내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누가 되는 거야? 내가 1이 된다는 거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문제를 바꿨죠. 어떻게? x 플러스 y는 1이고 xy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맞아요? 히든 주인공 t가 나오시면서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t 값이 누가 돼요? 라고 얘기하면 2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2 또는 마이너스 1이 x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그럼 그에 따른 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집중하세요.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몇 개? 순서상 2개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죠. 두 연립방정식의 공통인해가 존재할 때 잊지 마세요. AB인데 무슨 AB야? 자연수 AB. 더해. 씨 근데 좀 약간 혐의야. 왜야? A, B.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공통인해니까 얘를 만족하는 X, Y는 얘도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인정? 그럼 여기서 X, Y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구할 수 있는데 아까 또 뭐 얘기했어? 그 X, Y는 얘도 만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럼 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고 X, Y가 12가 나오는 애들을 얘기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바로 히든 주인공 갖고 오시게 되면 자, t의 제곱 X 플러스 Y를 구해야 되는군요. 구해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Y가 25가 되시니 여기가 10이죠. 24, 49, 나는 7. 그럼 X 더하기 Y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X 더하기 Y가 7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일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상황을 다 봐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7t 더하기 12인 경우가 있겠고 플러스 7t인 경우 두 가지를 다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럼 그 둘 다 0이다라고 했을 때 위의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t가 3하고 4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밑에 자 여기 즉 공통인해는 여기를 만족하는 xy가 여기도 만족하는 걸로 갈 수 있겠지만 복잡하니까 그럼 우리를 만족하는 xy가 니네도 만족하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히든 주인공을 갖고 와서 xy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xy 값을 구하는데 x 플러스 y가 필요하니까 요거를 뽑아내고 히든 주인공 발동해서 t에 관한 2차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3, 4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란 친구는 바꿔 얘기해서 누가 되는 거예요? x, y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얘들아 보자. 이 말은 뭐가 되겠니? 여기 이제 칸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말은 내가 x라는 친구인데 내가 3이면 내가 4고 그때 y는 내가 4이고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쵸? 그래서 4, 3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이너스 t였을 때는 두 상황 3,4든 4,3이든 이러한 애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x가 마3이라면 y가 누가 나와줘야 돼? 마4. 아니면 마3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두 세트가 더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총 4가지의 상황인데요, 선생님. 자연수 A, B니까. 자, 얘들아, 얘네 2개 더하면 어떻게 돼? 마7이지. 그럼 B가 자연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니네들은 다 탈락. 그럼 우리들 더하면 B가 누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7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A가 2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무슨 A야? 자연수야. 자, 그럼 X, Y에다 3, 4를 넣어서 여기다 넣어보자. 3A 마이너스 4는 1이니까 탈락이야. 그러면 4A 마이너스 3은 1. A는 누구지? 1이죠. 두 개 합은 누구? 8. 오른쪽 그린 것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ABCD 안에 BC를 반지름을 하는 4분원이 있다. BC를 반지름을 하는 4분원. 자, 근데 호 BD에서 그 위에 한 점 P에서 AB와 AD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얘기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또 유구한 역사를 맺을 분 한 분 나오셨습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씁니다. 호 BD 위에 한 점 P. 이분은요 종잡을 수 없으신 분이에요. 계속 움직이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름을 동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위에 어떠한 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임의의 한 점 P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많은 역사를 같이 맺으실 분의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각각 그었더니 Q하고 R이 나왔대요. 점이요. 자, 직사각형 AQPR의 둘레 길이가 8일 때 직사각형 AQPR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아, 우리는 지금 도형이 나왔죠. 도형을 풀 때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건 보조선, 즉 주어진 그림에 선을 그려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정보를 획득하셔야 되는데, 얘들아 보세요. 나의 둘레 길이가 8이다 라는 상황을 잡아줬는데 나의 둘레는 누구죠? 요 둘레죠. 그럼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잖아요. 근데 가로하고 세로를 한글로 쓸 거야? 아니요. 그럼 난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죠? 한글로 쓸 거야? 아니요. 그럼 뭘 쓸 거야? 여기를 x라고 표현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y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뭘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x, y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너는 x 더하기 y가 4예요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조선을 그을게요. CP가 몇이야? 요거 은근히 못 찾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내리세요. 내가 누구야? X요. 수선의 발 내리세요. 내가 누구야? Y요. 그럼 나의 길이는 뭐가 되겠지? 5-X요. 나의 길이는요? 5-Y요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니? 그럼 피타고라스 아저씨 등장. 야, 어떻게 하면 돼? 5-X의 제곱 더하기 5-Y의 제곱은 누구셔? 25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식에서 전개를 바로 가볼까요? 선생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10을 한 다음에 x 플러스 y를 가시면 되겠고 5, 25, 5, 25리가 넘기시면 걔가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5가 되신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친구도 이쪽 빠지면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다시 한번 변형하신다면 실질적으로 x 플러스 y는 4니까 4, 4, 16 마이너스 2x의 y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이니까 40은 마이너스 25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나 넘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죠. 그러면 나하고 하면 1이죠. x, y가 누구라는 거예요? 2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오늘 거 2번.
자, 방정식의 접두사가 또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부정. NOT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애들입니다. 즉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풀이가 첫 번째는 정수라는 조건이 문제에 걸려 있을 때입니다. 자, 근데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먼저 뭘 물어봐야 돼? 여자친구가 있으신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정수 조건이 바로 나오게 되면 네가 뭐라는 거? 부정방정식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지. 부정방정식을 만드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식의 개수, 문자의 개수라고 했을 때 문자의 개수가 더 많으시면 부정방정식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정말 간단한 친구 있잖아요. x 더하기 y는 1. 이거 부정방정식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느꼈을 때 우리는 문제에서 정수라는 조건과 실수라는 조건이 걸리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말 그대로 이겁니다. 너의 근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정수만 택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무수히 많은 근들에서 제한이 걸려버리겠지. 그러면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유한계로 줄어든다고. 그럼 니네들은 그걸 다 찾아서 써주면 돼. 그리고 실수는 정수보다 조금 더 뭐예요? 편안한 느낌이겠지만 얘도 유한계로 압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와 얘로 구분지었을 때 풀이법이 다릅니다. 이 정수라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뭐예요? 정수라고 생각하셔서 약간 느낌이 인수분해스럽게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인수분해스럽게. 그리고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우리도 정수니까 얘네 둘은 이 정수에 무슨 느낌으로? 약수 느낌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인수분해스럽게 약수 느낌 섞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나는 실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자, 이때는 풀이가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첫 번째 풀이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실수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0 이상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얘네들도 0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둘의 합이 0이라면 A, B 둘 다 동시에 0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별식이 0 이상인 걸 가지고 잡는 거 한 가지. 근데 왜 이렇게 나눠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야. 부정방정식이 실수 조건 나왔을 때 너 그 식을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꿀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편해지는 거고, 그걸 못 바꾸겠다면 내림차순을 통해서 판별식으로 갖고 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두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잡을게요. 그럼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얘네들이 제한이 잡혔어. 정수라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요거랑 요거랑 지금 같지 않겠니? 그럼 얘네들을 엮어버리면 알파,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다 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럼 지금 나온 이 살구식이 뭐가 돼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인 부정방정식이 되겠고 알파, 베타는 뭐라고 그랬어? 정수라고 엮어버릴 수 있겠죠. 맞아요? 두 근을 구하고 싶은데 구하는 것까지 왔더니 부정방정식이고 정수 조건이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인수분해 스타일처럼 가야 되는데 에이 선생님 1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약수 느낌 섞어서 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넘기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니? 그러면 우린 두 개의 곱이잖아. 이렇게 쓸 수 있죠? 올라와. 선생님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써.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누가 생겼어? 플러스 1이 생겼지? 나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빼야 되겠죠? 넘겨. 이렇게.
그러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스타일로 왔죠? 자, 이제 표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 누가 되겠니? 우리는 정수야.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잖아요. 우리 둘은 정수야. 곱해서 2가 나와야 돼.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아 무슨 정수라고? 양의 정수. 야, 내가 되려면 2고 내가 되려면 3이지. 내가 되려면 0. 탈락이죠 이미? 그럼 알파가 2일 때 베타가 3일 때 또는 알파가 3일 때 베타가 2일 때라는 상황 두 가지가 생기는데 뭐 상관없죠. 왜? 두 개의 합은 5는 마이너스 A. 그래서 A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라고 얘기하면 실수 XY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아니 선생님 XY를 만족하는 애들이 무수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 실수 XY래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으면 완전제곱식으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완전제곱식이 만들기 편해 안 편해?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지. 너 좀 준비해라. 야, 나하고 나를 보면은 뭐가 나오니? 그러면은 나는 x-4y의 제곱이면 좋겠어. 그럼 내가 거기서 누굴 담당하는 거야? 8xy는 갖고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8xy 갖고 오니까 내가 마이너스 8xy인데 공교롭게도 네 상수가 16이야. 더하기 x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으로 바꿨죠? 그때의 풀이법은 뭐가 됩니까? x는 4y이면서 동시에 xy는 4가 되는데 x는 4y니까 4y 제곱은 4. y는 누구 나와요? 1이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럼 x는 누가 나와요? 4가 나올 수 있겠고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y제곱 뭐가 됐든지 간에 4는 제곱하면 16이겠고 16이 되니까 답은 누구? 32이 공통근입니다. 근데 이거 아까서부터 아름아름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너를 만족하는 x값과 너를 만족하는 x값 그리고 너를 만족하는 x값이 다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야 너는 몇 차식이야? 3차. 그럼 너한테서 몇 개 나올 수 있어? 3개는 나올 수 있겠지? 그럼 그 3개 중에서 넌 2차니까 그럼 적어도 뭐예요? 1개 또는 2개는 얘네 둘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가보자. 보자마자 x의 1 넣으면 인수분해 될 테니까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3이 되겠고 또 인수분해 되겠죠?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3에 x-1이 되겠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x값이 누구야? 1하고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걔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공통분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1을 대입했을 때 그럼 얘한테도 1을 대입해서 a,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도 a, b를 구할 수 있겠지. 그때를 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상황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선생님 x가 1일 때하고 마이너스 3일 때를 한번 봅시다. 가보자. a 더하기 b가 누구라는 거야?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자 여기다가 1 대입해보자. 그럼 뭐가 돼? a 더하기 b는 누구야?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맞아요? 되겠죠. 근데 얘들아 봐봐요. 선생님 a 더하기 b가 마3이면서 동시에 마1인 a, b가 있습니까? 없죠? 알아서 탈락하시겠죠? 자 마3 자 마3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요 9, 2, 18이죠. 뭐예요? 마이너스 27이죠? 그럼 뭐예요? 마구죠?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마3 들어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뭐가 돼요? 9입니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 있겠죠. 자, 3 곱하실게요. 3 곱하시면 어떻게 되죠? 3A 없어지시죠? 3 곱하실게요. 어떻게 되겠죠? 더하면 마이너스 8B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3 곱하실게요. 마이너스 27 더하기 9는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18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4분의 9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A는 누가 나오니? 그럼 여기 식에다가 야, 뭐 할까? 자, 4분의 9를 넣어주세요. 넘어가면 4, 9, 36 빼기 9니까 4분의 27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3을 나오면 4분의 9. 어떤 4분의 9야? 마이너스 4분의 9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일 때 그러면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누가 나오겠어요? m 플러스 2가 나오겠고 알파 베타의 곱은 누가 나오겠어요? 2m 플러스 2가 나옵니다. 라고까지는 다이렉트로 잡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자마자 우리 m과 여기 m이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알파 베타는요. 2배에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배 더하기 2입니다. 라고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개를 하시게 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4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인수분해 스타일과 약수의 느낌 살려서 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나오는데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죠? 넘어가면 2가 나오시겠죠? 자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표를 만들어 주세요.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야 근데 공교롭게도 둘의 빼는 스타일이 똑같잖아. 그럼 뭐 이렇게 근을 잡든 이렇게 근을 잡든 뭐 동일한 상황이겠지. 그럼 내가 곱해서 2가 나오려면 1하고 2요 2하고 이건 의미가 없죠 지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요 이것도 지금 의미가 없죠? 근데 그냥 구할게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일 때 내가 알파가 3이고 4죠? 끝났죠? 얘네들은 양의 정수가 또 안 나오니까 두 개 합이 7인데 내가 7 나오려면 m이 누구예요? 5. x의 제곱이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x 있어요? 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로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죠? 2y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 x 그러면 나 써버리고 더하기 가로 열고 5y의 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5는 0입니다 라고까지 쓸 수 있으시겠죠? 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둘이 실수예요. 부정방정식에 실수 조건을 걸어주세요. 판별식으로 가시겠습니다. 판의 공식 이 식에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y가 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x가 구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자, 반의 제곱이니까 2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5y 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5는 우리가 실수이기 때문에 0 이상입니다. 전개하시게 되면은 꼭 뭐예요? 마이너스 y의 제곱 붙으시겠죠? 마이너스 4y시죠?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4y 된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자, 플러스 1이시죠?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0 이상인데 야, 니네 이사 좀 가라. 이사 가면서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 이상이다. 다시 한번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야? 등호가 생기는 y는 2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럼 y는 2를 대입해 봅시다. 나 누구니? 6이죠. y는 2를 대입해 봅시다. 뭐야? 자, 4, 5, 20이죠? 마이너스 16이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9가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만족하는 x는 누가 나오겠어요? 3. 그래서 합은 누구? 5.